안녕하세요. 마다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수선집 아주머니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선집 아주머니의 피해 의식을 본 내가 어떻게 수선집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전환시켜 가느냐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당면한 과제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정화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실 창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이 창조되려면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현실이 짜잔 하고 창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른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아주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격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해도 언제든지 제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지,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몇 번을 물어도 다시 말해주는 정말 친절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사람, 수선비가 저렴한 사람,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을 제 곁에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창조였는데요. 저도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함으로써 현실 창조는 이것이야 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제 마음을 허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옳다고 했어요. 내가 허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상대가 이런 내 마음을 보고 크게 반응을 하거나 크게 거부감을 일으켜 나를 밀어버리게 될 경우 내가 마치 가해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보는 피해자가 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해자였고 제가 피해자였었거든요. 누구나 가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가격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있어. 그 마음이 이해가 돼라고 이해를 했었다면 수선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세게 방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분에게 마음을 이해받으면서 편안하게 저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피해의식으로 둔갑해 있는 가해자가 저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죠. 이제 저분의 마음은 알겠어. 그러면 내가 저 집에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돈을 주고 서비스도 받지만 그 가운데 그 아주머니의 불친절한 에너지와 쌀쌀맞은 태도를 제가 이해하면서 품어가면서 그 집에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픔으로 저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수용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 이 집이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집을 찾아가려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귀찮은 게 있었어요. 저희 집 주변에는 수선집이 없다는 거였어요. 차를 끌고 가거나 수선비도 더 비싸거나 어쨌든 제가 불편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내 마음이 불편했고 한쪽은 내 몸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두 쪽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나에게 나타난 선택지 두 개 다가 아픔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픔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쪽도 아픔, 저쪽도 아픔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차선을 택하게 돼요. 둘 다 아픔일 때는 조금 더 덜 아픈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을 가는 것이 덜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저로서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곳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차를 타고 가거나
멀리 가야 했지만 어차피 운전을 해서 다니니까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탁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탁소에 물건을 맡기러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세탁소 주인분이 바뀐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선집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세탁소 주인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가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고 방어하는 면도 없고 더구나 수선까지 하고, 그러니까 세탁하는 것에 수선까지 하니까 저는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진 조건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과 지금 제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 당면한 선택지들이 주는 아픔이 무엇인지 자각했습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뚜렷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더니 제 3의 선택지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1선택지와 2선택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수용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선택지들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 선택지를 만든 사람들과 싸우거나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통해서 타인을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 나아지려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선택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뀌었죠. 제가 수용했어요. 이쪽 아픔과 이쪽 아픔. 그래도 조금 나은 아픔, 좀 덜 괴로운 아픔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에고를 들이대면서 선택지에 영향을 주려 한 게 아니라 제 에고는 사라지고 사랑의 상태에서 그냥 이 아픈 현실을 수용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착한 애 아픔을 수용했구나 하면서 세상이, 우주가 저에게 다른 제가 가장 바랬던 선택지를 준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 창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창조하려면 내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서 어떤 선택지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에고가 강력하게 어떤 것을 반드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세게 호한다, 아주 세게 불호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에고는 사라지는 자리에서 어떠한 에너지도 나는 작용하지 않은 채 수용,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는 인지한 상태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써보지도 않고 억압한 상태에서 그냥 현실 수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써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그냥 수용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집착도 어떠한 거부의 에너지도 없이 어떠한 플러스와 어떠한 마이너스 에너지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에너지 없음으로 제가 참나로 있으니까 새로운 선택지가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저의 현실 창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실 창조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